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옛날에 우리 제2애무상 이거 많이 하지 않았나? 반갑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했던 시그니처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 오늘 이야기는 진짜 그 어바는 남빼미가 아니다라는, 자꾸 요새 남빼미라고 이게 말하는 이상한 개새부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영상이 이야기 돼 있었는데,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됩니다. 좀 이렇게 큰일들이 자꾸 터지면서 오늘은 제2애무상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됐어. 근데 뭐 먼저 한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조금 늦게 올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미 뻑가한 요새에서도 다뤘고, 그죠?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야. 제2애무라는 테크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시거든. 그래서 테크 유튜버 중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 고인물, 화석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1년 구독자 목표를 1000명으로 잡고 2년째를 10,000명으로 잡고 3년째를 30,000명으로 잡았거든. 3년 딱 됐을 때 진짜 3년째 되기 한 20 며칠 전에 딱 30,000명을 채우긴 채웠는데, 근데 그 1년 차를 내가 왜 1000명으로 잡았냐면, 그 당시 내가 이 제2애무상 라이브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차 됐을 때 구독자 몇 명이었냐고 말하니까 그때 1,400명인가 그랬다고. 정확히 1,400명인가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 일단 목표를 1,000명 정도로 잡자, 이렇게 해서 나도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 제2애무상이라고 한다면 유튜브 내에서는 나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이거든. 단순 테크 유튜버를 넘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스시녀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2애무가 사리의 이혼을 치면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게 유튜브 내에서 제일 먼저 올라온 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올라오고, 그 바로 밑에 일본인 아내가 나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보면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치? 그래서 뭐 남자 여자 만나고 뭐 헤어지는데 뭐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냥 뭐 성격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안 맞으면 이혼하는데 뭐 이유가 만들자면 한 5만 가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번 이야기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가 좀 다르냐 하면, 그 제2애무상이 뭔가 좀 많이 참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구독자들이 많이 느낀 게,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 또 언제 새롭게 터질지 몰라가지고 항상 태세전환이 밥 먹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내가 얘기했던 꿈맨과 알랭코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꿈맨이 불쌍하다, 이런 여론이 주류였단 말이야. 근데 알랭코가 녹시 터트리고 나니까 완전 반대로 돼버렸잖아, 그치? 완전 박살났고, 그리고 거기에 꿈맨이 와타시는 이혼을 하기 위해 발음을 폈다라는 그런 희대의 망언을 남기고 나서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사라졌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모르는 거니까 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좋게 뭐 성격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 제2애무상은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좀 많이 참아왔다는 거, 많이 참아왔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자기에게 규칙 사유는 정확하게 없다고, 자기는 진짜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기는 진짜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반대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반대의 사리가 이제 규칙사를 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게 사건을 자기가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뭐 잠도 못 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바람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거든. 그리고 그 와중에 처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작년부터 대략 눈치는 다 까고 있었다.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일본에서 네가 처가살이를 했다는 것이지, 남자로서 그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 건지 정말 몰랐던 거야.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너한텐 법적인 규칙 사유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네가 실수를 안 한 건 아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 팬으로서 너무 슬프네. 인생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라고. 근데 이거 팬 진짜 팬이 쓴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확실하게 반응을 하지. 작년부터 눈치 다 까고 있었냐. 내가 처갓집 체면 살려주려고 겸손던 거는 눈치를 못 챘네. 그 집이 누구 돈으로 누가 사서 장인 장모 생활비까지 보조했는지 그것까지 눈치를 못 깠네. 아직도 말하는 게 산더미인데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눈치를 까고 나서 아는 척하자.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게 좀 약간 정제된 느낌으로 참다는 느낌인데도 뭔가 스물스물 그 빡침이 새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유들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궁예질로 추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가장 유력한 게 사리짱이 바람을 피웠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 그래서 뭐 그 전에도 보면 낯선 남자랑 따로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고 이거 브이로그 찍다가 그래서 보통 저렇게 앉지는 않거든. 보통 앉더라도 저렇게 앉지는 않는단 말이야. 보통 마주보고 앉지 저렇게 옆으로 앉지는 않거든. 그치? 그래갖고 저 때부터도 이제 그리고 그 사리짱이 또 이게 테니스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좀 마음이 많이 식었다는 걸 느낀 게 4개월, 5개월 전인데 근데 그때부터 한 남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저 새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사람들이 야 저거는 사리짱이 바람이 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뭐 DC에서의 반응은 그런 거야. 애 없는 게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부터 야 그 뭐라고 얘기할까 좀 뭐 그 사리 출신지 영상을 봤을 때 시골 쪽인 거 보고 아차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그런 시골 출신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그런 이야기부터 결혼 4년 차 일본 여자가 애를 안 낳는 것부터 사실 의심하긴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돈 많고 돈 잘 벌면 그냥 이 사람 저 여자 만나 놓는 게 훨씬 재밌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스시녀의 배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스시녀의 배신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본 자유에 불리는 생활 스포츠급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결 한남들을 화들짝 비추테러 뭐 이런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오상도 소환이 돼가지고 오상 와이프는 되게 착해 보이지만 JM의 와이프의 느낌이 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뻑간 뉴스에서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는데 뭐 약간 몰아가는 느낌. 지금 와서는 좀 사람들이 약간 좀 몰아가는 느낌이 좀 있어. 아직 확실한 건 없거든. 근데 뭐 남자나 여자나 집구석 비우고 돌아다니면 무조건 걸러라는 이야기부터 그냥 JM이 호구를 당한 거다. 그래서 컨텐츠 중에서 일본 여자가 헌팅 몇 번 당하냐 뭐 이런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저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패치가 된 거다. 저 살인은 한국 패치가 됐기 때문에 김치 패치가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뭐 그래 남사친이 많은 자유를 걸러야 된다. 뭐 남사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남사친도 내가 보기에는 어떤 남사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보기에도 좀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 뭐 단둘이 만나서 술 마시는 건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뭐 볼 수는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사실. 난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와서는 좀 격앙된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쁜 얼굴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헌팅을 준내당하면 여자의 인생은 진짜 개꿀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부터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2의무상의 그런 병역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금은 내가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을 건데 근데 이거 아마 누가 물 것 같긴 해.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도 제2의무상 그 병역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DC에서도 간간히 계속 올라왔거든, 그게. 근데 누구 한 명이 앞장서가지고 총대를 매가지고 저역하는 유튜버들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요새 뭐 다크사이드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이게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 폭풍은 조금 더 길어질 거라 보고. 그리고 뭐, 사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자 여자 만나고 뭐 헤어지는 거 이유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만 가지가 되긴 되는데. 근데, 사실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는 JM이라는 사람의 유튜브는 내가 간간히 봤거든. 꿈맨 알랭꿈 내가 하나도 영상을 못 봐서 모르는데, 근데 JM상 유튜브는 내가 계속 보면서도, 저 뭐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 그게. 한참 전부터 난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당연한 소송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 제2의무상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냥 이제 내가 좀 이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좀 이게 자기는 이제 뭐 그런 나쁜 짓을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반대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화살을 쏠리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저 개 같은 년이 바람을 폈더래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명분이 없어 일단은.
일단은 명분이 없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 그냥 중립받고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항상 뭐 이게 그 이혼이란 걸 하게 되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 황과장도 그때 첫 번째 와이프랑 이혼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온 적이 실제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이 사태가 조금 더 확장될 여지는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냥 뭐 이혼했다. 그리고 뭐 서로가 또 진흙탕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젠간 나한테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어바니 형은 와이프가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나는 내 와이프가 바람 폈잖아. 그러면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할 거라고. 진짜.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그 사랑에 빠진 여자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야 내 여자가 배신을 해봐. 그러면 야 이씨 나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그거는 씨 내가 쪽팔려갖고 절대로 아무도 모를 때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이런 류의 이야기는 뭐 서로 진흙탕 물로 이게 터지지 않고서는 그냥 뭐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약간 흐린 눈 하면서 봐주는 게 사실은 그게 맞지 않나? 꿈맨이랑 알렌코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너무 터져가지고 사실 꿈맨 알렌코도 만약에 알렌코가 안 터뜨렸잖아. 그러면 그냥 흐린 눈으로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터져버렸잖아. 그래서 터져버려서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할 때는, 그리고 그게 뭔가 조금 더 악랄하거나 그게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는, 그때는 뭐 버스터콜 때려서 가서 뭐 이게 엎어도 뭐 어떻게 보면 그건 무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또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근데 내 느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모두들 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